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권문회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고 그리고 신흥 무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배울 내용의 토대를 위해서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는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위에 고려에 대한 개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우리 고려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네, 지배층이 누구냐. 그 지배층에 따라서 시대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의 지배층이 한번 싹 바뀌게 되고, 우린 이 사건을 가지고 고려를 전기랑 후기로 구분합니다. 바로 뭐죠? 네,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 이전을 고려 전기, 이후를 고려 후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고려 초기에서 문벌귀족이 지배하던 고려 중기를 거쳐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 집권기,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원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인한 고려의 변화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누구의 개혁? 공민왕의 개혁. 원간섭기 공민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원간섭기 고려의 지배층은 친원파 권문회족이고, 이 권문회족을 견제하기 위해 공민왕이 성장시킨 새로운 개혁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권문회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신진사대부가 끝끝내 공민왕이 죽은 이후에도 권문회족을 이길 수 있던 이유, 그들에게 새로운 스폰서가 생깁니다. 바로 신흥무인 세력. 신흥무인 역시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바짝 집중해서 컴팩트하게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권문회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해 볼게요. 거의 다 배운 내용이에요. 권문회족은 출신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다. 무신집권기 등장 가문, 전통적 귀족 가문, 평민, 천민 등 다양하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다? 친원파라는 거. 권문회족이 친원파라면 신진사대부는 지방 향리였죠, 여러분들. 지방 향리 출신.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은 권문회족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집권자들이고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신진사대부는 개혁적이죠. 자, 그리고 이런 신진사대부가 권문회족과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 경제예요. 권문회족의 경제 기반은 대농장이었죠. 멀쩡한 백성들을 좁히고 땅을 빼앗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런 대농장인데,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백성들의 땅은 다 뺏어버린 거야. 더 이상 뺏을 땅이 남아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백성의 땅뿐만 아니라 지방 향리들의 땅까지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방 향리들은 그냥 중소지주였거든. 지방의 고만고만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노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경제 기반을 위협당하는 이 중소지주인 향리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권문회족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권문회족의 사상은 불교입니다. 그에 반해 신진사대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유학의 한 갈래 성리학이었어요. 그리고 얘들은 이 불교와 권문회족을 굉장히 비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은 옳고 그름, 충효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얘들이 불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당시 불교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맛이 갔어요. 타락해가지고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막 부정부패하는 것도 있고, 원리 원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성리학자들이 보기에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효로서 섬겨야 되는데 출가를 해버린다는 건 속세 인연을 모두 끊고 부모와 연도 끊는 건데, 그건 너 불효막심한 거 아니냐. 부모에 대한 효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래서 승려로 출가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권문회족의 관직 진출 방법은요, 음서, 그리고 인사권은 정방이었죠. 음서로 관직에 진출을 하고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하는 게 권문회족이었어. 그리고 얘네들이 도평의서사 기억나죠? 원래는 고려의 임시기구로서 군사 문제만 처리하던 이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원간섭기 때 훨씬 더 강화되면서 이제는 임시가 아니라 정식으로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최고 정치기구 도평의사사로 업글되죠. 그 도평의사사를 얘네가 장악을 한 거야. 자, 그에 반해 신진사대부들은 음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 과거제. 그리고 당시에 과거 시험 과목이 유학이었잖아요. 그 유학을 공부하기 위한 학교 성균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했을 때 비결이 뭐라겠죠? 공민왕이에요.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성균관을 성리학만을 가르치는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업글시키고 이 성균관에 지방 향리의 자제들을 입학시켜서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시킨 거야. 그리고 얘네가 과거 시험 보면은 그 과거 시험 면접을 왕이 직접 봐가지고 얘네를 합격시켜주고 그리고 얘네들을 정방을 폐지한 이후에 적절한 그 요직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이런 공민왕의 개혁정치 과정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민왕이 이제 성균관을 부흥시키고 과거제에 왕이 직접 면접을 보는 전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정방을 폐지하고 인사권 장악하고 이런 과정에 성장을 했죠. 물론 얘들이 처음 정치에 등장한 지방형리들이 본격적으로 신진사대부로 성장한 건 공민왕 때지만 처음 정치에 진출한 거는 무신집권기 때예요. 특히 최후가 서방이라는 걸 만들면서 행정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등용이 됐었죠. 권문세족은 원간속기 때 성장을 했고요. 당연히 외교적으로 권문세족은 친원파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친원은 할 수가 없죠. 얘네들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 등장한 거잖아. 당연히 권문세족이 의지하는 원나라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누굴 따르냐? 적의 나의 친구. 공민왕의 개혁정치 때 원명교체기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과 원나라를 적대하다 보니 그 원나라랑 싸우고 있는 명나라와 친하게 지냅니다. 당시 대표적인 권문세족은 이인임, 신진사대부는 정도전과 정몽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했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신진사대부가 끝끝내 공민왕이 죽은 이후에도 권문세족을 이길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얘네들이에요. 신흥무인 세력. 우리가 왜 신흥이라 그러냐면 얘들은 그 전에 있었던 그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걔네랑은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성장한 무인이다. 그래서 신흥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은 당시 중국은 굉장히 혼란기였죠. 자, 신흥무인이 성장할 수 있던 등장 배경입니다. 국지정세를 봐야 돼요. 당시 중국은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와 이 원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중국 전통 한족이 만든 명나라가 싸우는 원명교체기였어요. 중국은 원명교체기, 그리고 일본은 당시 남북으로 쪼개진 남북조 시대의 혼란기였습니다. 이러한 혼란기 때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도적대 홍건적이 쳐들어오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홍건적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일본에서는 남북조의 혼란기를 틈타 왜구들이 쳐들어와. 자, 다시 한번. 당시 어땠다? 중국은 원명교체기의 혼란기 속에서 홍건적이 고려로 쳐들어오고 일본은 남북조 시대의 분열기 속에서 왜구들이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고려가 그러한 홍건적과 왜구를 막을 만한 힘이 없다는 거야. 당시 고려는 원간섭기에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당하고 또 공민왕을 개혁할 때는 공민왕과 권문세족이 갈등을 벌이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고려의 군사력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려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때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당시 얼마나 위기였냐? 홍건적의 침입 때는 여러분들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까지 갔어요. 안동으로 개경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거란족의 2차 침입 때 거란 황제 성종이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직접 쳐들어왔잖아. 그때 이제 개경이 무너지고 고려의 왕인 현종이 전라도 나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지금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공민왕이 개경이 똑같이 무너지고요. 안동으로 피난을 가요. 그러니까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무너지고 현종이 나주로, 홍건적의 침입 때는 개경이 무너지고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가는 이런 위기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신흥무인입니다. 그러니까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고려 정부가 대응을 못할 때 이 신흥무인들은 고려의 군대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개인 군대, 사병을 가지고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게 돼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가 이 신흥무인으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고려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돼요. 여러분이 고려 백성이라 생각해봐.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죽이고 있는데 고려란 나라는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 근데 최영이랑 이성계가 개인의 군대를 가지고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은 고려라는 국가가 아니라 이들 최영과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에게 가겠죠. 특히 이때 이성계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이성계가 가별초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왜구들을 물리치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황산대첩이에요. 황산대첩. 한능검에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황산대첩에서 이성계가 이제 왜군의 수장이었던 아지발도를 죽이고 엄청난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최영의 홍산대첩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용 제가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신흥 무인이 누구랑 힘을 합치는 거예요? 신진사대부랑 힘을 합치고 권문회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얘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문회족을 무너뜨리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탐구자로 잘 보시고 내용도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